최근 테슬라를 보면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소식들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에선 수요 이야기, 유럽에선 주제와 테스트 움직임이, 그리고 북미에선 로보택시 운행과 이용자 경험이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변화들을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현재 테슬라가 어떤 단계에 진입했는지 훨씬 또렷해집니다. 차량 판매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AI 기반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실제 운영하는 기업. 오늘은 이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보며 테슬라가 지금 어떤 전환점 위에 서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변화는 모델 Y입니다. 내년 판매 물량이 이미 사실상 소진됐다는 소식은 단기 수요가 아닌 우두둑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재고 차량을 선택해야 연말 인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수요가 출렁이는 경쟁 시장에서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죠. 특히 가격 경쟁이 심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 가지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 부분 승인 단계인데 판매는 오히려 탄력을 받는다는 사실인데요. 제품이 아니라 기술이 향하는 방향에 대한 기대가 수요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변화는 테스트 확대입니다. 차량 데이터 수집 인력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모집하는 모습은 정식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죠.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규제가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이전에 시간이 걸려 멈춰있던 흐름이 최근 들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판매와 별개로 기술 확장을 뒷받침할 기반이 조금씩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기능의 완성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최근 전문가들이 도입률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은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거나 구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99만 대가 넘는 실제 차량에서 나오는 주행 데이터가 매일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이 늘어날수록 기술 속도도 함께 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적인 현상들도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이 커질 때 흔히 드러나는 순간들이죠. 최근 베이 지역에서는 안전 모니터가 졸음 상태에 빠진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경보음을 통해 모니터를 깨웠고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확대 초기에는 이런 장면이 공개되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대응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이 사건 이후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개방하는 쪽을 선택했죠.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은 이 회사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로보택시 플랫폼이 일반 사용자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초기 초점 기반 운영에서 벗어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개방은 서비스 확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주재기관이 요구하는 검증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전 모니터가 동승하지만 머스크는 연말까지 제거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술적 과도기에서 운용 구조 전환까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면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생태계를 글로벌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의 판매력, 유럽의 도입 준비, 미국의 실제 운영, 겉으로는 여러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FSD, 로보택시를 전 세계 네트워크로 확대한다는 단 하나의 방향성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변화도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 구조,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계속 지켜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